이렇게 가는 것만 다뤄요. 그러니까 지점이 이렇게 있잖아. 전진, 후진 이런 것만 다루는 거예요. 위, 아래 이런 것만 다뤄요. 전진할 때 속도는 양수지, 후진할 때 속도는 음수지. 그러면 이제 서술형이 나온 거야. 왜 양수냐고 물으면 방향성 때문에. 자세히 앞으로 가니까 뭐 그렇죠. 앞으로 가니까 결국은 그렇죠. 그거를 일단 수식으로 쓸 수 있는 능력이 하나 좀 필요해요. 곧 할 거고. 두 번째, 속도가 방향이 있다. 그러니까 부호가 있다는 소리는 이쪽으로 가면 양수, 이쪽으로 가면 음수. 양수와 음수의 경계인 이 지점이 0이죠. 속도가 0인 이 지점은 운동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 다시 이렇게 갔다가 양수였다가 빵! 그 다음에 음수 이렇게 가는 거니까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이 지점, 빵인 이 지점은 운동 방향이 바뀌지. 이 지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니까 운동 방향이 바뀐다야. 따라해봐.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러면 문제를 딱 봤는데 운동 방향이 뭐 어떻게 됐어요? 운동 방향이 뭐 바뀌었어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 뭐 두 군데예요? 이런 말이 나오면 속도가 제로인 곳을 일단 주목해서 봐야겠죠. 물론 제로인 그 지점 전후에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응용될 수도 있어요. 얘가 이렇게 가고요. 얘가 이쪽으로 가는데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 아니니?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갈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요. 이게 속도가 양수, 이게 속도가 음수잖아? 거꾸로 봐도 이게 속도가 음수고 이게 속도가 양수잖아? 두 개 곱하면 항상 뭐 나와야 돼? 음수 나와야 된다고. 속도의 부호가 반대니까.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반대로 갈 때 걸리는 시간을 구해라 그러면 아, 속도 구해서 곱한 게 음수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 됐어요? 그러면 속도의 정의가 뭐였냐? 속도를 변화율로 정의했단 말이야. 변화율은 변화량분의 변화량이잖아. 그러면 속도의 정의는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랬다고. 속도의 정의가 뭐라고? 시간에 대한 변화율. 다시. 속도의 정의가 뭐라고? 시간에 대한 변화율. 그랬단 말이야. 가속도의 정의는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이랬어요. 그러니까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속도,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가속도 이렇게 되는 거라서 변화율이라는 것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지 않냐. 속도랑 가속도는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또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속도라고 했기 때문에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을 하게 되면 속도가 나온다 그랬지? 순간 변화율이 이제 미분 계수니까. 됐어요?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가속도 이렇게 나온다고 했던 것 같아. 이쪽에 있는 이 스토리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스토리야. 속력의 정의는 뭐였냐면 속도의 크기, 속도의 절대값 이렇게 보면 돼요. 미적분 원에서는 속도의 절대값 하면 되고요.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속도의 크기가 더 나아요. 그런 걸로 해요. 따라해봐. 속도의 크기. 속도의 크기. 속도의 크기를 이제 속력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지금 현 수준에서는 그냥 속도 계산한다면 절대값 때리면 속력이야. 할 수 있겠어요? 또 미분 지랄 이런 말을 했으니까 반대는 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게 미분이라면 반대로 적분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되겠고 여기만 딱 떼서 보면은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였잖아. 응? 속도를 정적분하게 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와. 정적분은 부호가 있잖아. 응? 맨날 쓰면 뭐해. 또 까먹는 거. 말로 하는 거야 지금.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였지? 속도를 뭐 하면? 정적분을 하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다고. 정적분은 부호가 있잖아. 근데 속도를 정적분하지 않고 넓이를 구하잖니? 그러면 속력이 나온다고. 넓이는 항상 양수인 거니까. 일단 적분은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거는 기억합니다. 됐죠? 그래. 지금 말로 따른 이것을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노트 펴요. 아, 선생님 보고 싶다. 방금 이렇게 가만히 서가지고 말로 막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내 스승님이 좀 기억이 나요. 이경훈 선생님이라고. 폴수학이라는 선생님. 그분 말고 이경훈 선생님이라고 폴수학이라는 분이 지금 중국에서 수업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생각이 나. 잘 계신가 모르겠네. 자.
개인적으로 뭐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그거를 떠나서 그 스승님이 제일 잘 가르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타고나셨어. 갑니다. 속도, 가속도, 속력 이거를 하는데 먼저 첫 번째 속도 얘기부터 할 거예요.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얘기는 이미 했어. 속도를 분석하러 갑니다. 첫 번째 전진부터 하러 갑시다. 전진은 항상 속도, 가속도, 속력이라는 이 단원을 보면요. 얘는 시간에 대한 함수야 라는 걸 명심하세요. 시간에 대한 함수. 즉 t에 대한 함수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 따라해봐. 시간에 대한 함수. 시간에 대한 함수. 위치라는 것은요. 어차피 미적분 넌에서는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좌우로 가거나 위아래만 갈 거기 때문에 좌우로 가는 걸 예를 들어서 할 텐데 x에 대해 x좌표라고 생각을 하세요. t라는 시간에 대해서 위치를 x의 t라고 보자고. 그러면 시간은 흐르잖아. 델타 t만큼 흐를 거 아니야. 그때 전진이라는 거는 말이다. 여기 있는 위치가 앞으로 이렇게 갔을 거 아니냐. 그때 여기의 위치는 x의 t 더하기 델타 t로 위치가 정해질 거라고. 전진인 경우. 됐죠? 그러면 속도의 정의가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었기 때문에 위치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눈 거란 말이야. 위치의 변화량을요. x의 t 더하기 델타 t라고 쓰고 빼기 x의 t라고 썼단 말이지. 얘는 위치의 변화량이고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량이라는 것은 너에서 너를 이렇게 빼지 않겠니? 걔를 델타 t라고 지금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평균 변화를 지금 써놓은 거잖아. 평균 변화를 써놓은 건데 매 순간순간에서의 속도를 보고 싶으시면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될 것 같아서 델타 t를 0으로 보냈다고. 이렇게. 그러면 얘가 극한값이잖아. 그쵸? 극한값인데 델타 t는 부호가 정해져 있는 놈이야. 이거 양수잖아요. 시간의 차이인데 음수인 거 봤어요? 안 되잖아. 마이너스 1초 동안 뜁니다. 왜 미친 거잖아. 그러니까 델타 t는 양수인 게 분명하거든. 근데 전진인 경우 위치가 앞으로 갔을 때 여기 있잖아. 원래 위치 여기 있었잖아. 응? x에다가 t 더하기 델타 t 이 움직인 이 위치에서 이 새끼를 빼면 이거 부호가 양수지. 그래서 전진의 경우는 속도의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겠구나를 알아. 0인 경우는 시작이니까 가만히 있을 때 0이잖아. 됐어요? 그러면 너는요 이렇게 보면 되겠구나. 얘가 x't라고 볼 수 있는데 걔가 0보다 크거나 같구나. 전진인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후진합니다. 이렇게 x축이 있어요. 여기가 x의 t야. 자, 가자. 후진이니까 이쪽으로 뒤로 막 뺏겨서 갑니다. 시간은 흐를 거야. 시간은 흐르니까 x 좌표가 있는데 t 더하기 델타 t가 됐을 때 위치는 여기서 정해진다는 소리고 이때 똑같이 속도를 구하러 가요. 얘는 x에다가 t 더하기 델타 t 빼기 x의 t를 했어요. 이렇게 얘를 델타 t로 나눴어.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갔을 거래. 이렇게. 그러면 역시 얘도 x't라고 볼 수 있겠죠. 부호를 보면 델타 t는 양수인 게 분명하고요. 후진 했잖아. 후진 했으니까 너에서 너를 빼면 부호가 뭐예요? 음수죠, 음수? 마이너스죠? 그래서 네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후진했을 때 속도의 부호는 0보다 작거나 같겠구나. 정확히 얘기해보면 변화율의 극한값. 됐죠? 극한값의 부호가 0보다 작거나 같겠구나. 그래서 전진일 때는 속도의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고 후진일 때는 속도의 부호가 0보다 작거나 같고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진을 했다가 후진하게 되는 그 지점 있잖아요. 거기서는 속도가 제로겠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거니까. 됐죠? 멈춰있을 때 속도는 제로 뭐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속도에 대한 얘기는 처음에 이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가속도도 마찬가지예요.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했기 때문에 가속도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정리할게요. 두 번째, 가속도. 응? 왜? 다 쓰지 못했는데 지웠나? 괜찮아, 알잖아요. 합니다. 가속도. 가속도는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가속도라고 불렀잖아. 아까 속도가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의 속도였기 때문에 속도는 이랬단 말이야. VT가 있다. 위치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가 나오겠구나. 요 소리니까 가속도라는 것은 속도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돼서 V'T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똑같은 이론이에요. 가속도가 양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 가속도가 양수면은 가속, 음수면은 감속, 0이면은 뭐 등속 이렇게 될 거니까. 됐죠? 그래요. 너도 부호가 있고요. 너도 부호가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속력은 속도의 크기, 속도의 절대값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이야. 아까 말 설명했던 것 다야. 자, 그러면 세 번째 나오는 거는 이제 하나입니다.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변화율과 관련된 문제.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친절하게 뭐 길이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세요. 뭐 이랬을 수도 있고 그냥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이랬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넓이의 변화율. 그 다음에 부피의 변화율. 이 세 가지를 이제 물을 텐데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이렇게 스텝을 밟으면 돼. 길이를 시간으로 일단 표시를 해요. 시간에 대한 함수라고 했으니까. 길이의 변화율이라는 얘기는 길이의 시간에 대한 변화